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고구려의 대외항쟁을 배웠고요. 이번 파트에서는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과정인데요. 일단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 및 이 순수비, 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또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점령해서는 창녕비,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저기 한경도라든지 중령 이북당, 한경도, 그 다음에 그쪽 지금의 함흥이라든지 원산 쪽을 지나서 그쪽을 해서 만들었던 황초령 마운영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백제는 관상성 전투에서 이 관산성 전투, 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통수 쳐서 여기에 성왕이 전사해요. 성왕 다이 죽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라는 철천지 원수예요. 100년이 넘었던 이 동맹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렇게 되니까 이 백제는 신라만 공격하고요. 고구려 또한 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특히 백제는 신라만 공격하면서 당나라와 연계되지 않도록 당항성, 이 당항성은 지금의 화성시 생각하시면 돼요. 화성시, 동탄 신도시이고요. 화성시, 경기도요. 그게 600년, 640년 상해입니다. 신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까요? 맞아요.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한반도에 없습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지금의 대륙으로 갑니다. 이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합니다. 당나라의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고구려를 침입하면 할수록 이기질 못해. 계속 두들겨 계속 싸우지만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은 서로 간에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을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춘추입니다. 나중에 이 태종 무열왕이라는 이제 신라의 30대인가 29대인가 이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김춘추의 외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해요. 왜냐면 중령 이북당을 요구합니다. 이 지금의 함경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 진흥왕이 뺏었던 땅들을 돌려달라요. 신라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주냐 마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이제 동맹을 시도합니다. 이때는 성공해요. 일단 고구려의 공격이 실패한 당이 신라와 군사동맹 체결. 이러면서 조건을 맺은데요. 이 조건이 뭐냐면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 그리고 신라는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해라. 우리가 군사를 무제한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우리 말을 따라라 하니까 김춘추는 오케이를 합니다. 집에서 담배 냄새 나네요. 담배 안 피는데. 아랫집에 담배 피나봐요. 이 진짜 저런 매너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일단 김춘추는 제 철천지 원수가 백제입니다. 왜냐면 김춘추의 딸이 있는데 당시 경주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당항성이라든지 대하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하성을 통과하면 바로 경주로 올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이 대하성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예요. 근데 김춘추의 사위가 이때 죽습니다. 딸도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백제는 원수예요. 제일 먼저 타겟 멸망시켜야 할 1순위, 버킷리스트 1순위가 백제입니다. 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자왕의 삼천궁녀 이야기도 이때 나옵니다. 의자왕의 향락과 사치 및 지배층의 분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일단 백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끝납니다. 의자왕이 잡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 황산벌이라든지 황산벌 전투,
계백이가 나옵니다. 계백장군. 계백이 5천의 결사대. 그 다음에 관창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죠. 영화 황산벌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코믹스럽게 이 당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거시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단어의 의미가 많다는 거.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왔던 고구려 또한 668년에 멸망시킵니다. 다 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가 계속 막아요. 신라도 몇 번 쳐들어오지만은 막습니다. 영계소문이 죽은 666년에 이 죽고 나니 아들끼리 이 삼형제가 권력 가지고 싸워요.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이러면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내부 분열로 이 고구려도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6번 삼국통일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안 지켜요. 분명히 대동강 이남 땅, 지금의 평양부터는 신라한테 주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 당에 이제 전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도독부라는 도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민지로 삼는 거예요.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에는 안동도부, 신라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웅진, 안동, 계림. 계림은 이 신라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신라는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찍소리를 못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몰래 지원합니다. 이런 안승이라는 건모잡한테 지원하지만 뭐 일단 여기도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해요. 이렇게 되고 나서 결국 신라는 당나라에게 선전포고 너희랑 싸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운다! 그렇게 해서 신라가 이 옛날 백제의 땅,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이 웅진도독부를 없애요. 웅진도독부가 없어지면서 일단 당나라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개교 하면서 당나라의 물량이 옵니다. 와, 끊임없이 오는 이 물량을. 당나라, 초창기에는 당나라가 대승을 거둬요. 몇 번 크게 이기면서 신라의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는데요. 하지만 당의 20만 대군을 이 매소성에서 격파합니다. 지금의 경기도 연천 일대, 파주나 연천 일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매소성에서 격파하고요. 바다에서는 기펄포에서 해군을 격파합니다. 지금의 군산 앞바다, 군산과 장안 이 일대에서 당나라의 해군을 격파하면서 결국 당나라는 안동도부를 평양에 있었던 안동도부를 여동, 지금의 중국 땅으로 이전하면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는 이 대동강 이남땀을 확보하고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676년이고요. 뭐 당나라가 당시 신라랑만 싸우고 있던 게 아니라 저쪽 이 서쪽 끝에서도 뭐 저기 당시 뭐 지금 티베트 땅에 있었던 나라랑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면에서 싸우기는 힘들었어 가지고요. 일단은 신라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676년에. 일단 우리가 주제탐구, 교과서 주제탐구 보시면요. 이 삼국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한 명 긍정적. 일단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긍정, 여기는 부정입니다. 김부식은 긍정으로 보고 신채호는 부정으로 봅니다. 이게 다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김부식은 신라 왕족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집안이. 경주 김씨입니다. 자기 집안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좋게 보고. 신채호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거든요. 시대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김부식은 고려시대 사람이지만은 일단은 경주 김씨 가문이고요.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왜냐면 집안이 경주 김씨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중국의 4대 예를 다하고 그 문문을 받아들여 거친 풍속을 개량하였으며 당군들을 빌려 고구려 백제를 평정한 태평성색을 아주 행복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긍정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신채호로 볼까요? 신채호는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 당시에 조선, 우리 한반도가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갈 때 상황을 보면 이 친일파라든지 그런 사람들, 외세한테 나라 팔아먹은 놈들, 매국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더 파악하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삼국통일의 의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당을 몰아냈던 점은 자주적. 힘은 빌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당나라를 몰아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거 아니냐. 두 번째, 삼국통일로 우리 민족은 이 세계, 사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가지겠다. 일통사만을 가지게 돼. 일통사만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민족문화 발달의 계기 마련이라는 이 의의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서 한계점은 외세를 이용한 삼국통일, 이 당나라의 군사, 광활한 요동의 영토 상실, 대동강 인왕으로 영토가 한정됐다는 것.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당나라한테 뺏깁니다. 이렇게 되면 한계점이 있으면 모든 것을 볼 때는, 역사를 볼 때는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 운동이 있어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일단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되어 이게 660년이고요. 백제의 부흥운동은 660년부터 663년까지입니다. 흑치 상지라고 임존성,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 그 다음에 주류성은 김지라는 말도 있고요. 변산반도, 지금의 부안 쪽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대서 합니다. 왜? 일본 애들이 지원해줘요. 백제랑 외랑은 친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백강전투에서 격파되면서 이제 백제는 사라집니다. 백제의 귀족들이랑은 많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지배층의 내분과 평양성 전투에 패하면서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서 668년 고구려의 부운동,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신라의 지원을 받고 하지만은 여기도 실패해요. 이제 아까 두 개 내용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백제의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실패 이유예요. 실패 이유. 이렇게 부흥운동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로 간에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나고요. 신라의 삼국통일로 쭉 갑니다. 이제 오늘의 과제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 나라를 잃은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10줄 내로 저거 이학습터에 올려주세요. 과제는 꼭 당일 안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된 부분은 이학습터 게시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사전조사예요. 미리 해오는 거 아니에요. 사전조사에 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 저희 등교하면은 그때 작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수업 듣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